안녕하세요. 지병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자 126페이지입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네가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혜택을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동안 오랫동안 보유했냐? 최소 3년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토지나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분양권을 오래 보유했으면 혜택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그럼 얼마를 혜택을 줄 거냐?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기간 곱하기 2%를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년을 보유했다. 그럼 10년 곱하기 2%면 20%죠. 그럼 20%를 어디서 혜택을 줄 거냐?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기간이 20년이에요. 그럼 20년 곱하기 2%면 40%잖아요. 40%를 해줄 거냐? 안 된다. 얘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일반적인 경우는 30%예요. 한도가. 30%라고 하면은 보유기간이 15년까지죠. 그럼 15년 이상 보유했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최대 15년까지 적용을 하면은 그 이유는 다 똑같이 30%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고가주택, 고가 1세대 1주택일 때, 고가주택이라는 거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고가주택이야. 그럴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유기간 곱하기 8%인데요. 근데 이것도 한도가 80%예요. 80%. 그러면 보유기간이 최대 10년이죠. 10년 이상 지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보유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곱하기 8%는 40%가 적용되는 거고요. 15년일지라도 80%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내년에 가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이 돼서 적용이 돼요.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 해서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작년까지는 2년 거주 요건이 없었고 보유기간만 있으면 보유기간 곱하기 8%가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무조건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이 8%가 적용돼요. 그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유기간 곱하기 2%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을 해요.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주권 충족 여부에 따른 고가 1세대 1주택 세부담 비교예요. 2020년 올해 양도했다고 볼게요. 양도가액이 12억, 취득가액이 4억. 그러면 양도 차익이 12억 마이너스 4면 8억이죠. 그 다음 보유기간 10년이라고 보고요. 기본공제는 무시한다고 볼게요.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씩 공제 주는 건데 그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먼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으면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8%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8%. 자, 그럼 전체 양도차익은 8억이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이 8억일지라도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을 해야 돼요.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12억 분의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에요. 9억 원을 초과한 금액은 3억이죠. 3억을 적용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2억 원이 나와요. 이렇게 되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0년이에요. 그리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럼 보유기간 곱하기 8% 해서 80%가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80%, 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80%를 빼준다는 거죠. 그럼 2억 원에서 1억 6천이 빼주는 거고요. 많이 빼주죠. 그럼 소득금액이 4천만 원 나오고 여기서 세율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할 때 8%가 아닌 2%가 적용돼요. 자, 과세대상 양도차익까지는 동일해요.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해보면 10년 곱하기 2%, 20%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20%면은 4천만 원밖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럼 소득금액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2년 거주했을 때하고 2년 거주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 보면은 되게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가주택을 팔 때는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파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세부담이 너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세금이 아깝죠. 꼭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파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해서 4%, 거주기간에 대해서 4%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해야만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최대 80%. 근데 이것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도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똑같이 적용돼요. 보유기간 곱하기 2% 이렇게 적용이 돼요. 자, 고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천과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9년 작년도까지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곱하기 8%, 최대 80%까지 적용이 됐어요. 이때는 좋았죠. 근데 올해부터가 좀 제약이 가해졌죠. 2020년 올해 양도할 때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보유기간 곱하기 80% 한도에서 적용되고 2년 거주 요건을 미충족했을 때는 보유기간 곱하기 2%가 적용된다. 2%가 적용되면은 일반적인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30%, 최대 30%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보유기간 곱하기 4%, 거주기간 곱하기 4%가 적용되는데 내년에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보유기간 곱하기 2% 일반적인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 볼게요.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중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연 1회에 한해서 250만원을 빼준다는 거예요. 네가 양도했으니까 뭐 이사도 가야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250만원을 빼줄게. 그러면 1년에 뭐 3번 양도했으면 그때마다 다 빼줍니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럼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면을 받았으니까 다른 감면소득 이외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감면소득이 없는 경우는 올해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이 양도소득 금액을 250만원을 빼주는 겁니다. 자, 이제 세율 적용 볼게요. 세율. 주택에 대한 거예요. 주택에 대한 거. 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현재는 40% 세율이 적용이 돼요. 보유기간 1년 미만.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1년 이내에 팔았다. 그러면 세율이 40% 적용돼요. 세죠. 근데 1년을 지났다. 보유기간 1년만 지나면 이거 기본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우리 저번에 종합소득세 세율 봤죠? 그거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다. 그러면 4,600만원하고 8,800만원 이 사이죠. 그럼 24%예요. 그럼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원 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만약에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고 하면 8,800하고 1억 5천 이 사이죠. 그러면 1억 곱하기 35% 마이너스 1,490만원 하면 산출세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과대상 2주택자 아니면 중과대상 3주택자는 세율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이 안 되고요. 중과대상 2주택자는 일반 세율에다가 10%가 가산돼요. 그래서 6%가 16%가 되고 15%가 25%가 되고 24%가 34%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과대상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서 20%가 가산돼요. 그래서 6%가 26%, 15%가 35%, 24%가 44% 이렇게 적용이 돼요. 세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분양권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되고요. 조합원 입주권도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는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내년에 가서 또 변경이 돼요. 자, 올해까지는 1년 미만이면 40%, 1년 지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1년 미만이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2년이 지나야만 기본세율이 적용이 돼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 같은 걸 양도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올해 주택이 아닌 상가나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이 내년에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이 지나야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주택이고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1년 안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년 미만에 팔았기 때문에 세율이 50%가 적용이 되면서도 이게 조정대상 지역 3주택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중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중과도 적용되고 단기 양도도 적용되잖아요. 이럴 때는 단기 양도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두 개를 구해서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양도세 신고 납부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3월 20일 날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은 3월 31일 있죠? 이때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 5월 30일,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고를 제때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가산세가. 만약에 내가 아주 신고를 못했어요. 무신고했다. 그럴 때는 일반적인 경우는 20%, 내가 무신고했을 때 납부할 세액에서 20%가 가산이 돼요. 근데 부정한 거는 40%가 가산이 돼요. 부정한 거.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고하는 것은 이 부정한 신고에 해당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로 보시면 돼요. 내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내가 신고할 납부세액에다가 20%가 가산된다. 근데 신고는 했어요. 근데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를 적게 해서 80밖에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은 과소신고한 게 20만 원이잖아요. 그 20만 원에 대해서 10%가 가산돼요.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무신고했을 때는 20% 이렇게 적용되고요. 신고는 제때 했어요. 근데 납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어요. 이럴 때도 가산세가 붙으니까 당연히 붙겠죠. 납부 불성시 가산세라는 게 붙고요. 이때는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기간 곱하기 하루에 10,000분의 2.5 이렇게 산식에서 계산돼요. 그래서 이 산식에서 계산하면 내가 1년 동안 미납하고서 납부하자고 하면은 약 9%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젖세 제일 원칙은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다음 제때 신고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켜도 가산세 같은 거 가산세를 굳이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자, 요거는 아까 그 부당신고했을 때 40%가 적용되는 경우인데 읽어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